저는 굵직한 거 대충만 계산해봐도 거의 1천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들었던 우울 비용을 상세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영수증 까나요? 영수증 까나요?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비용, 돈이 든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은 막 당장 너무 아프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방치를 합니다. 네, 그냥 마음을 조금 곱게 먹으면 의지를 가지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치료를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통계 낸 거 있잖아요. 그 전문가 치료를 받기까지 약 84주가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맞아요. 우울증을 그렇게 방치했을 때 그 84주 동안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들었던 우울 비용을 상세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왜 멍청 비용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땡땡 비용. 그래서 내가 부주의해서 좀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짜증이 나서 좀 홧김에 돈을 썼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우울 비용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우울하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어도 되는 돈에 대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울 비용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울 신박하고 비용, 좋은데요. 신박하죠. 우울 비용. 네, 일단 제가 우울 비용을 좀 체계적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우울 직접 비용입니다. 이거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정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우울 간접 비용이에요. 우리가 간접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어떤 잃어버린 생산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 비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우울을 앞에 붙여서 우울 간접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돈. 네. 이게 치료를 서두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찬찬히 들어가 보시죠. 네, 1번 우울 직접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죠. 치료비. 치료비는 이거는 우울 비용이라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하기보다는 전 좋은 비용, 아주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뭐 약을 타오셨던지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으셨던지 이 두 전문가 외에도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비용입니다. 저는 2019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떼어봤더니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의료기관에서 잡힌 것만 의료비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러스트 온라인 상담 받으면 그것도 다른 신용카드 내역으로 잡히니까 사실상 제가 정신과나 뭐 어떤 병원에서 쓴 돈만 500만 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안 아까운 돈은 정신과에서 실제로 썼던 돈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치료비가 들어요. 신체화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손목이 시큰거려?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리가 댕댕거리지? 그러면서 온갖 병원을 제가 다 갑니다. 제가 한의원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위경련, 각종 여성 질환, 뭐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정말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맹장인 줄 알아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 아니었던 그 첫 번째 네. 영상에서 얘기해 주셨던 거. 그래서 내가 거기서 70만 원을 응급실에서 딱 긁으려는데 현타가 이상한 치료비가 듭니다. 진짜 네. 이상한 치료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래서 실체가 없는 병에 대한 없는. 그러니까 공포심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는 걸 좀 빨리 그래도 인지한 편인데, 만약에 이게 좀 계속해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면 검사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보통 이제 제가 70만 원 나왔던 이유도 각종 검사를 다 해요.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이게 특정 질병을 못 찾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유 없이 몸이 뭔가 아프고 좀 예전 같지 않다, 근데
뭐 어디를 다녀봐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시는 것을 그게 돈을 아끼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꿀팁이다. 꿀팁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치료비, 이상한 치료비 이렇게 우울 직접 비용으로 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한 1,0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우울 간접 비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아까 멍청 비용이나 땡땡 비용 같이 좀 우울 비용,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인지해야 되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비용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큼지막한 것부터 갑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서 그러면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공부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재수종합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큰 비용이죠, 사실은. 두 번째로는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울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루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1년 반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좀 나아진 거였어가지고 이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된게 그냥 아니라. 상황이 조금 호전된 상태였었구나.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그 1학년 1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받기 쉽지 않거든요. 오. 거의 학교 안 갔다고 보면 되지. 어. 그러니까 다시 완전한 무기력으로 빠진 거예요. 세상에 대학교 그렇게 힘들게 갔으면 되게 즐겁게 날아다니도 모자랄 판에 학사 경고 받고, 그리고 반복된 휴학. 이게 휴학도 계획이 있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등록을 했다가 수강 철회하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어, 모르겠어 그러고서 그냥 휴학해버리고 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졸업했죠. 졸업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력과 삶에 대한 동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이 대학생분들 지금 뭐 되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취업이 딱 결정되지 않아서 유예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회에 나오기 두려워서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열심히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무기력이나 우울감 때문에 도피하거나 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사소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뭐를 잃어버리는 거, 뭐 각종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많아요. 원래 100%의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들.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울증이 심각하면서 뭔가 되게 끊이지 않게 무슨 비용들이 소소하게 혹은 크게 나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오주님 지금 총 그 비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각각 다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상세 내역을 아주 면밀히 계산을 해서 왔죠. 일단 직접적인 치료비 2019년에만 370만 원 정도. 2019년에만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치료비 제가 다 긁어 모았을 때 2019년에만 280만 원. 그리고 물론 재수학원 간다는 것이 꼭 우울 비용이다 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접 비용으로 꼭 치고 싶은 비용이어서 그게 한 대충 1,00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싶고, 계속된 방황으로 인한 대학 생활에서 발생했던 이상한 비용들, 이거는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커버 치느라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 1,500만 원. 우울증으로 휴직하면서 얻은 경제적인 타격,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꽤 된다는 거. 네, 주의력 결핍 등으로 인한 각종 분실, 사건, 사고 등 이것도 뭐 몇백만 원 되지만 이건 소액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딱딱딱 하면 아마 한 대충 4천 나올 거예요. 최소로 잡은 겁니다. 진짜 굵직한 것만. 이 굵직한 것만 최소로. 돈 많이 듭니다, 우울증.
쉬운 병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애초에 치료를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은 사실 간접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치료비. 치료비 이런 것도 사실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했을 때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맨 처음 10대 때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심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훨씬 줄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때 당시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컸을 때였는데 그 당시 우리 생각에 그냥 병원이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약 주고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게 내가 오랫동안 병원이나 심리상담을 찾아갈 생각을 못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 문제가 치료될 거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너무 오래 못하게 된 것이 처음 경험 때문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아무튼 조기에 자신한테 맞는 기관, 정신과든 심리상담이든 온라인 상담이든 어디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든 빨리. 어디든 빨리. 그리고 실망하시더라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좀- 4천만 원보다는 2, 30만 원이 훨씬 나으니까. 약간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네. 어디가 맞는지. 제발. 진짜 4천만 원 쓰지 말고. 제발. 네. 오늘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우울증이 가져다주는 변화, 일상의 변화들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뭐 무기력하다, 뭐하다,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뭔가들이 많을 텐데 돈이 많이 든다. 정말 많이 든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돈이 우울증을 방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지 치료비 자체는 그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쓰는 돈이고 가장 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출해보신 우울하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돈,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